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좋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같이 공부해가면서 실력들을 팍팍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고 11번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양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가 3일 때 주어진 식은 이런 곳에서 최소값을 갖습니다. 값을 계산해달라. 양수 최소값 주어진 식. 자, 이런 부분들이 문제의 아주 중요한 힌트 요소가 되는데 금방은 잘 눈에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학습은 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 최소 이거 어떻게 될까요? 힌트는 양수밖에 없는데 큰 덩어리 곱이고 학습이 진행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느 곳에서 나온지 눈치채셨습니까? 어디요? 산술기압 평균. 이곳에서부터 문제를 만들어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혹시 이곳 최소되고 최소되는 걸 곱하기 하는 게 아닐까? 쭉쭉 루트 2배의 루트 b분의 a가 되겠고 여긴 2배 루트 a분의 4배 이렇게 돼서 곱하기 해주면 이렇게 샥 지워지고 지워지니까 최소값이 아닐까?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최소값 8 되는 거? 큰일 납니다.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왜입니까? 이 등호가 성립할 때 이쪽은 A하고 B분의 1이 같아야 되고 얘는 이렇게 같아야 되는데 AB는 1, AB는 4. 동시에 AB 곱이 1이면서 4입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될 항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괄호 이렇게 돼 있을 땐 가장 먼저 뭘 하죠? 전개를 해야 된다라고 학습했을 겁니다. 맞습니까? 전개하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얼마입니까? 1 감사합니다. 그 다음 계속 전개하겠습니다. 뭐가 되죠? AB분의 4 다음 AB 이렇게 나옵니까? 전기식 썼습니다. 이제 산술기하를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산술기하 2배 루트 약분되는 건 쓰지 않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야, 그러니까 4에 5 해서 이게 9, 최소값이 9입니다. 아까 여기서 9 했으면 8 되는데 8 맞지도 않았어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언제냐라고 하면은 자, 여기 사용한 AB분의 4와 산술기에 사용된 이 AB가 어떨 때? 같을 때. 그러면 AB의 제곱이 4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AB 값은 얼마? 2 이렇게 처리가 됐죠. 자, 근데 이 문제는 좀 약간 특이하게요. A 플러스 B 값이 3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A 값이 더 크고. 눈치챘습니까? 이런 걸 굳이 써야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설 수도 있죠.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이꼴 제로. 이거의 근이 a, b다. 인수분해하니까 근이 1, 2 나왔다. 큰 것이 뭐겠다? a겠다. 에이, 근데 뭐 곱하겠어. 이거 더, 에이, 그냥도 되죠. 어쨌든 바른풀이는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자, 들어갑시다. 그러면 이때 a 값 m이라고 했는데 뭐 그냥 a라고 하지 바꾸는지 모르겠습니다. 2고요. 요거 1이고요. 최소가 얼마 나왔습니까? 9 나왔습니다. 이걸 집어넣어서 계산해야 되니까 정답은 10 이렇게 처리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산술기압 평균과 관련된 문제풀이를 하나 진행했습니다. 산술기압 평균이 일반적으로 힌트되는 요소가 상당히 적습니다. 이 양수 갑자기 식 나오고 최소값 눈치를 잘 채야 되니까 학습했을 때 특히 시험 준비 들어갔을 때는 머릿속에 항상 산술기압 평균에 대한 문제 형태 그리고 어떻게 풀었는지 언제 최소인지 이 항목들이 정리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설명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아까 조심해야 될 점 얘기했습니다. 그냥 각각 산술기하 쓴 다음에 곱하기 이거 안 됩니다. 전개 후 산술기하 써가는 이 과정 정확하게 잘 처리해서 바르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1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x값에 따라서 식이 다르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곱하기해서 6을 만드는 값을 찾아야 되겠다. 근데 g는 뭐죠? gx는 f의 역함수다 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럼 차분하게 역함수도 구해보고 곱하기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우선 그래프부터 좀 살펴볼까요? 마이너스 3분의 1x 뭐 대충 이렇게 그어진 이런 그래프 x값이 0보다 작을 때 그렇군요. x값이 0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2x 뭐 이렇게 뭐 기울기 2짜리 그렸습니다. 뭐 그럴싸합니다. 마이너스 2x 그래프 그렸고
마이너스 3분의 1x 그래프 그렸습니다.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역함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x는 마이너스 3분의 1 y 해서 y는 마이너스 3x 이렇게 쓰면 되지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x 맨 처음 이 정의역이 0보다 작은 쪽이었죠. 그럼 이 나온 값이 다 양수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 정의역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x가 0보다 큰 형태의 범위가 된다는 거죠. 이쪽에 치역 부분이 이쪽에 정의역으로 오니까.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2x 역함수 구하겠습니다. x는 이꼴 마이너스 2y,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맨 처음 정의역이 0보다 크지만 치역이 0보다 작았다. 이때 정의역이 0보다 작습니다. 됐습니까? 알았습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fx 곱하기 gx는 해서 지금 얼마나 했죠? 6이었습니까? 6 풀어가야 되는데 이곳에 들어가는 x가 지금 똑같은 값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 x, x값이 0보다 작다 범위 들어갔을 때 우리가 0보다 작은 함수는 이거거든요. 역함수 gx는. 지금 이 부분 이게 구한 것들이 이제 gx인데 이것도 이제 gx 이렇게 구한 건데 0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함수는 마이너스 2분의 1 x였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하하. 곱이 6이다. 그래서 x제곱은 36이다.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6이다. 정답 x는 얼마다? 지금 0보다 작은 쪽 풀고 있다. 이런 얘기죠. 멋있어 멋있어. 다음 0보다 큰 쪽 계산 들어갑니다. 0보다 큰 쪽 마이너스 2x였다. 0보다 큰 쪽이 얼마였죠? 호호, 마이너스 3x. 알았습니다. 마이너스 3x 곱하기 해서 6 지워지는데요. x제곱은 1이다.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이번엔 어디 구한다고요? 0보다 큰 쪽 구한 거다. 됐습니까? 자, 두 개의 값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합을 구해달라. 합 정답 마이너스 5. 마지막에 이 마이너스는 뭐 답 하나로 쓰려고 나온 거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자, 두 개의 식 곱하기 해서 계산하는 거 역시 문제 없습니다. 그죠? 이거 뭐 곱하기 해서 이 곱하기 해서 계산하는 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큰 문제 없습니다. 이 문제의 제일 중요한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치역이 정의역으로 쓰면서 이 범위가 바뀌어가는 요소. 그래야 곱하기 할 때 바른 계산이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이해됐습니까? 자, 바뀌는 이 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잘 체킹해 갔는지 아주 아름다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만 감탄하고 있나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캐치해가면서 풀이하게 되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니까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도 파악 잘 하셨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시작합니다. 집합 x는 1부터 100,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집합 x집합은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y집합은 y가 대표하는데 이런 식을 만족해야 되겠군요. x는 x집합에 있는 원소를 열심히 집어넣습니다. z는요 y집합에 있는데 그 중에서 3의 배수만 골라다 놓겠습니다. 야, 그렇다면 y집합을 엄청나게 잘 구해야 되겠는걸요? 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집어넣으니까 1 빼기 1 더하기 1, 1입니다. 감사합니다. 2 집어넣으니까 4 빼기 2, 2에다가 더하기 1, 3입니다. 감사합니다. 3을 집어넣으면요 9 빼기 3, 6에다가 더하기 1, 7. 다음은요 4를 집어넣으면요 16 마이너스 4, 12에 13. 이제 5 집어넣을 차례인가요? 5, 25, 5, 20에 21.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뭐 계속 뭐 100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Z집합은 뭘 해야 되죠? 3의 배수다. 그럼 3의 배수를 골라놔야 됩니까? 근데 나중에 이것도 3의 배수를 빼야 되거든요. 그럼 어쨌든 3의 배수니까 여기 3 나오겠고 21 나오겠고 뭐 좀 눈치채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규칙적이라는 거예요.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1 나눠 떨어진다.
나머지가 1, 나머지가 1 나눠 떨어진다. 와, 맨 처음에 이게 지금 2대입, 3대입, 4대입, 5대입이거든요. 즉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계통 이런 거 대입할 때만 3의 배수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6, 7, 8 대입할 때 나온다는 뜻이죠. 64 마이너스 8 더하기 1.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50. 58에 50. 57입니까? 56에 57. 자, 이렇게. 됐습니까? 57. 다음은 뭐가 될까요? 8, 90, 11 대입할 때입니다. 121 빼기 11. 110에다가 더하기 111. 3입에서 맞군요. 근데요. 하하. 이건 나중에 이제 뭐 100을 넘어가는 거니까 관심이 사라진다. 이쯤까지 가면 됐다. 이런 얘기죠.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그럼 이쪽에 이제 6좀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혹시라도 나오나? 36 빼기 6 더하기 1. 뭐가 되겠습니까? 30에 31. 3의 안 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숫자 대입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센스 있게 잘 처리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Z집합에 해당하는 원소는 결국 3의 배수 100 안에 있는 것은 뭐 더 나오겠지만 100 안에 있는 것은 3개겠고, 자, 원래 100개에서 이 3개를 빼는 거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X집합에서 Z집합을 뺀 그런 원소의 개수, X 차집합 Z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다? 97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 문제는 뭐 집합만 정확하게 잘 구해놓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지금 숫자가 처음에는 좀 작은데 이 숫자가 좀 급격하게 커져가요. 급격하게. 그러니까 문제 풀어야 될 거 3의 배수와 연관성, 그렇다면 규칙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좀 찾아서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즐거운 수학 문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고 16번 어떤 문제일까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 Q 주어져 있습니다. 조건, 이때 명제 어떤 실수 X, Y에 대하여 P면 Q, 이 녀석이 참이 돼야 되겠다. 어떤 실수란 말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실수에 대해서 참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라도 만족하는 원소가 존재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P집합에 있는 녀석이 Q집합에 쓱 들어가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 되겠다. 자, 근데 Q집합이 너무 명확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점 찍어서 대략 그리겠습니다. 중심좌표 10입니다. 12, 8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이 집합도 명확합니다.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올라가면서 그려야 되겠죠. K 이렇게. 근데요, 만족하는 녀석이 나와야 됩니다. 어디까지는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 좌표가 하나 생기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즉 K값은요 어떻게 되죠? 얼마보다는 커야 되겠다? 8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무조건 크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나중에 뭐 끝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안 만나는데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최소값을 찾아야 됩니다. 이건 뭐 더 많이 올라갔을 때 이 상황이고, 8보다 좀 더 올라가서 뭐 9 이렇게 되면 뭐 2점 만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개수가 많이 생기거든요. 자, 일단 최초로 만들어지는 것은 얼마? 8 해서 정답 찾기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사실 이 문제가 매우 어렵게 되는 문제가 되려면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여기가 10 이렇게 접할 때도 찾아야 됩니다. 접할 때도. 그렇게 되면 진짜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죠. 됐습니까? 이런 문제가까지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줄까요? 혹시라도 이렇게 되게 되면, 자, 문제에서 y는 k-x제곱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x제곱은 k-y 해주고 이 식을 원에 대입합니다. 그럼 원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k-y 더하기 y-10의 제곱은 반지름이 4였나요? 자, 이렇게 된 이 식에서 우리는 정리 그 다음 d0 이렇게 되면 만족하는 k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k값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k는 뭐가 될까요?
아까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거의 아까 D0에서 구한 요 값을 갖다 딱 써주면 정확한 K 값의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설명드렸는지 아시죠? 자, 지금은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되는데 최대값을 질문 던질 수 있고 범위를 질문 던질 수도 있고 더 응용 어려운 문제 형태로도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공부하면 버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무엇이 키포인트였다고요? 자, 어떤 실수 x라는 이 표현이 되게 되면 만족하는 수가 꼭 하나라도 존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러면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하게 되면 아주 쉽게 끝났습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도 설명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실력 향상에 보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풀이 마칩니다. 17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A에 대해서 fx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하, 범위에 따라서 주어져 있고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 존재한다면 뭐 1대1 대응 이거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뭐 합 구해가는 거니까 이건 나중에 찾는 거고요. 하하, 그러면 그래프를 1대1 대응이 되게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식을 좀 살펴보는데 와우, fx의 식에 이 a가 교묘하게 관여가 되어 있네요. 여기는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2 플러스 a에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ax 제곱 최고 차이 문자 들어간 게 역시 우리는 좀 어렵죠. x 값이 1보다 작을 때 x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를 중심으로 그래프를 그려가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2 기준으로 해서 기울기가 양이냐 음이냐가 결정되고 이것을 보게 되면 a 값이 0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런 부분이 결정되어야 되니까 알아봐야 될 좌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a 값이 0보다 클 때부터 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 잡고요. 대칭축 이 범위가 1을 중심으로 나눠졌으니까 됐고 요 이 참수는 참고로 꼭지점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b 해주니까 2분의 1이 이제 대칭축이 된다는 거죠. 2분의 1이 관심이 있습니다. 자, 1일 때의 함수값을 집어넣으면 2쯤 나왔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식을 가서 보게 되면 a 값이 0보다 크다 되어 있으면 기울기 양 1보다 작은 쪽 기울기가 양수인 기울기가 그럼 2보다 더 큰 물기 대략 그리겠습니다. 와우, 자,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참수요. 양이니까 최고차가 음인 이 참수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근데요, 대칭축이 2분의 1이니까 이 가운데거든요. 우와. 그래서 곡선을 그려가면 되겠죠. 와우. 대칭축이 여기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거 1대1 안 되죠? x입니다. 이번엔 a가 0인 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 자, a가 0이면 직선은 2x가 되겠네요. 2x. 그럼 2x자 그렸고. 자, a가 0이라고 했으니까 쫙 다 사라지고 뭐가 남겠습니까? 그냥 플러스 2 정도 하나 남네요. 이렇게. 직선은. 됐습니까? 역시 1대1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하하, 이걸 그럼 얼마나 그려야 될까요? 자, 그 다음 알아봐야 될 좌표는 그러면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를 또 알아봐야 되겠죠. 오이샤. 1 잡고 1, 2 해서 좌표 잡고 요점을 꼭 지나야 되는 거니까. 자, 직선 현재 기울기 2 플러스 a니까 여전히 양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2차 함수 대신 이제 2차 함수가 좀 바뀌겠죠. a 값이 음수니까 하하, 꼭지점의 x좌표는 2분의 1이었으니까 2분의 1 대충 잡아서 이렇게 해서 2차 곡선 요렇게 그려져 가야 되겠군요. 하하, 요거는 오케이입니다. 1대1이 되죠. 자, 그럼 요번 또 a 값이 또 마이너스 2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쭉 잡고요. 1, 1,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와, 직선 자체가 어떻게 되죠? 직선 자체가 직선이 되네요. 에이, 이건 뭐 안 알아봐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또 안 됐습니다. 자, a 값이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직선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원래 2 플러스 a인데 야, 이게 이제
마이너스 2보다 작아지게 되면 직선 기울기가 음입니다. 직선 기울기가 음으로 그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칭축이 2분의 1이었는데 이 참수는 여전히 이렇게 그려가야 되겠고 역시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죠. 와, 알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A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 그래프 모양 직선의 곡선의 일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알아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풀 값들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무엇을 구해달라? F3, F3. 자, 3이라는 값은 그러면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겠습니까? 3이라는 값은 당연히 1보다 큰 곳에다가 3이라는 값을 대입해야 되겠죠? 자, 대입 한번 해보세요. 3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 대입하면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a 플러스 2 마이너스 6a 플러스 2 처리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요 F 인버스 마이너스 3이다. F 인버스 마이너스 3이다. 모르니까 K 해주고 FK가 3 되는 거 나오는 걸 찾아야 되겠죠? 근데 함수에서 마이너스 3 되는 거 찾아야지. 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마이너스 3은 직선 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2 플러스 AX 2 플러스 A에 X에 K 집어넣고 마이너스 A 이렇게 처리한 결과가 어떻게 되면 마이너스 3이 되느냐. 이때 이제 K 값을 찾아가면 되죠. 자, 걱정되겠습니다. 뭐 때문에요? A 때문에요? 자, 근데 문제를 잘 읽었으면 그 부분 해결됩니다. 문제가 뭐가 써져 있나요? 정수A라고 되어 있죠. 아까 그래프가 해결되려면 요 범위였죠. 그러니까 실은 A 값이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로? 마이너스 1로 결정이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사실 F3이라는 결과는 마이너스를 결정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 플러스 2에서 8 처리가 됐고요. 자, 이 계산이 어렵다고요? 오유, A 값이 마이너스 1이라니까요. K 플러스 1 이퀄 마이너스 3. 그러니까 K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F 인버스 마이너스 3 이퀄 얼마? 마이너스 4 처리됐습니다. 됐습니까? 끝나가네요. 그러므로 F3 마이너스의 F 인버스 마이너스 3은 8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4 처리해서 얼마? 12 처리해서 구했습니다. 마지막 탑 파트 부분은 역시 별거 없습니다.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미 순간 설명드리면서도 봤듯이 우리가 식을 봤을 때 이 A가 아주 교묘하게 관여가 돼 있어요. 이 A가. 그죠? 어떻게 관여되어 있습니까? 이 최고차 하는 부분에도 관여가 되어 있고 맞습니까? 그 다음 이게 이제 기울기 관여되고 여기 최고차 계속 관여돼서 이게 양이냐 기울기가 양이냐 음이냐 마이너스에서 관여되고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도 0에서 관여가 되고 됐습니까? 좌표 그래서 이걸로 이쪽이죠.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서 최종 선택되는 그래프 됐습니까? 이걸 만족해주는 A값이 마이너스 1이었다. 이걸 알아내는 과정 이 부분이 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항목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상당히 까탈스러운 문제 형태입니다. 거듭듣기 반복해서 들어가지고 확실하게 이 문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설명 좀 잘 이해되셨죠? 자, 차분하게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힘겨웠던 17번에 이어서 18번 문제 어떤 거 주어져 있을까요? 자, F는 이렇게 역시 0 중심으로 범위가 쪼개져 있고 G는 최고차 또 문자에 있는 G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합성함수 최대가 되는 정수계수는 어떻게 되느냐?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하나하나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fx부터 점검 들어갑니다. 자, 0보다 작을 때 y절편이 마이너스에다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고 역시 2 지나면서
길게 1이었으니까 fx 그래프 이 정도 점검하면 되겠습니다. gx가 근데 문제네요. 최고차가 문자가 있어서.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a 값이 0보다 클 때 그래프를 그리고 저 꼭지점의 x좌표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a분의 b 계산했고요. 그걸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해서 치역이 이거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고, a 값이 0 처리되게 되면 뭐 볼 것 없이 직선 쫙 되면서 마이너스 3 되겠고, a 값이 0보다 작으면요 제곱차가 음이었으니까 그래프 꼭지점의 x좌표는 여전히 마이너스 1, 이때 결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돼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최종 풀어야 될 게 뭐였죠? 자, 합성함수를 풀어가는 거죠. 이렇게 합성함수. 이야. 그럼 뭐죠? 맨 처음에 정의역에 있는 것을 대입해주면 G에 대입하면 결과 치역이 나오는데, 이 치역을 다시 무엇으로 해서 정의역으로 해서 F에다가 대입해서 이 나온 결과가 이제 최종 결과가 될 텐데, 이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절차 이해됐습니까? 이 절차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a 값이 0보다 크면 아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즉 치역이 항상 어떤 숫자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었는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거를 이제 이러한 치역으로 나왔던 결과를 정의역으로 해서 f에다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떤 숫자보다 항상 크다가 되거든요. 정의역이. 즉 이런 숫자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역이 되게 되면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가게 되면 이 음수가 막 생기거든요. 우리는 항상 0보다 커야 되는데 음수 생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대입해주는 이 숫자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이거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치역이 이쪽 그래프가 되겠죠. 설명 좀 이해됐습니까? 정역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치역이 이렇게 돼가는 모양. 그래야 이 결과가 항상 양수.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풀이법이 막 생기죠. 이 숫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이쪽에 있는 2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숫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a 값이 작거나 같다가 되죠. 얼마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큰 곳에서 풀었는데 작거나 같다? 해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a가 0이면 치역은 항상 얼마가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3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3을 f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양수 됩니다. 양수. 됐습니까? 오케이. 이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a 값이 0보다 작게 대입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아까랑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결과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되니까 여기 f 그래프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특정한 숫자보다 정의역이 작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음수 역시 생기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숫자보다 작다 이렇게 쳐서 치역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저기 숫자, 요 숫자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어디서 풀었죠? 여기서 풀었죠. 이렇게. 근데 아까 요거 답이었죠. 자, 그렇다면 최종 정답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우와, 풀었습니다. 물론 정수 개수는 2개. 이렇게 이제 또 답을 해줘야 되겠고요. 마지막 정수 개수 찾는 건 문제가 안 되고. 자, 이 문제 역시 만만치 않군요. 와우. 좋은 거 막바지에 문제 좀 까탈스러운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점검해보면 FG 각각에 대해서 조사해놓은 이 부분이 이제 기초적인 그래프 모양들이었고요. 자, 요거 합성함수가 항상 0보다 크다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요 절차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절차 부분. 어떻게 해요? 정의역 부분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 치역인데 그걸 다시 정의역으로 대입해서 최종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이 절차 부분. 됐습니까? 이거는 이제 완벽하게 이해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과정. 아까 a 값이 0보다 크면 항상 이렇게 이거보다 큰 값. 그러니까 정의역이 이 값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 값을 이제 f에 집어넣었을 때, 대입했을 때 항상 양이 되려면, 이렇게 양이 되려면 이 대입해주는 숫자가 여기 숫자보다는 어떤 숫자여야겠다. 그거랑 같은 수여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 형태로 해석해서 풀어가는 절차요. 됐습니까? 이 모든 거가 한 문제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차분하게 각각 그래프 이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합성함수에 관한 요 결과 이 과정 이 절차 부분을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 계속해서 좀 까탈스러운 문제가 출제된 것 같네요. 차분하게 학습 잘 해서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제는 20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고요. 조원고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일까요? 집합 x가 공집합이 아닐 때 x에서 x로의 함수가 3참수가 주어져 있는데 항등함수가 됩니다. 항등함수. 항등함수 이렇게 되는 x의 개수를 구하라. 항등함수 fx는 x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8x 세제곱 빼기 x는 x를 푼다. 이 x에 4x 제곱이 넘었습니까? 4x 제곱 마이너스 1 이퀄 제로다. 그럼 x 값은 0,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3개가 나왔다. 여기까지는 뭐 무난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조심을 해야 됩니다. x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냥 이렇게 해서 x집합이 뭐 0,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아니야? 이렇게 뭐 한 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뭐 다 풀어놓고 틀립니다. 이거. 그럼 이제부터 뭘 하라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x집합은 바로 이렇게 돼 있는 이 세 개의 원소를 가지고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집합 이렇게 하나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0 집어넣으면 0 나오잖아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요 세 원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부분집합. 문제의 취지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2의 세제곱 빼기 1 들어갈 겁니다. 빼기 1을 왜 하죠? 문제 잘 읽어봤으면 됩니다. 뭡니까?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됐습니까? 하하, 이거는 그냥 주어진 정보 몇 개만 정확하게 잘 파악하면 되는 거. 항등함수 이런 이론 됐습니까? 개수 구하라고 할 때 좀 조심.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개수다라는 이론. 자, 공집합이 아닌 빼는 거 하나 좀 있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거는 좀 문제에 주어져 있는 그 의미들을 조금만 잘 캐치하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좀 수월했네요. 그 전에 두 문제 정도가 상당히 까탈스러웠는데 마지막 문제는 가볍게 좀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어디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잘 안 되면 복습도 다시 하시고요. 자, 즐겁게 조원고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낙환이었습니다. 랑랑락.